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우선 6월 첫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나왔죠. 6월 6일 화요일에 호주에서는 금리 결정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3.85%에서 0.25% 베이비 스텝을 하고 4.1%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우선 호주가 금리 동결을 유지하다가 이제 금리를 내리는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 모습으로 금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주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가 5월 31일 발표된 수치가 무려 6.8%로 엄청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또 캐나다에서 6월 7일 금리 인상을 깜짝 발표하면서 4.75%로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캐나다의 CPI도 전년 대비 5.7%로 올라가긴 했지만 근원은 4.1%로 많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이 연달아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미국도 6월이나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10년물이 장중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나스닥도 엄청나게 빠진 모습이었죠. 그렇게 3.8을 터치하면서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6월 8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측치 23만 5천 건에서 26만 1천 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생겼죠. 근데 워낙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등락이 심하긴 한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20만 9천 건 예측치에서 23만 7천 명으로 확실히 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의아한 것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게 180만 명 예측치에서 175만 7천 명이 나왔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실업보험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실업자 수를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반영구적인 해고를 당하는 실업자들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실업률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통계치가 정확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있죠. 왜냐하면 요즘 미국에서는 투잡, 쓰리잡도 하는 엔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증가는 실업률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추측을 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미국 챌린저 해고자 지수를 말하면서 YOY 전년 대비 286%나 급증을 했고요. 5월 달에는 8만 명이 해고되면서 점점 후행지표인 실업률이 높아지는 모습에 부합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국 도매 재고도 발표가 되었는데 전월 대비 점점 남아있는 재고도 잘 안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액도 0.4% 예측치보다 하회한 모습이죠. 그런데도 미국 3대 지수는 실시간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이고 아마 이런 실물 경제 지표들이 하락세로 나오면서 캐나다와 호주의 금리 인상으로 갑자기 6월 7일 금리 인상에 대한 내러티브가 만연해지는 찰나에서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애매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무서움이 사라지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펙 감산 발표 이후에 유가가 또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WTI는 71불대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침체라는 전제에서 원자재의 공급 조절이 수요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확실히 침체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까지 주가가 버틸 수 있을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렇게 미국 10년물 시장금리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 어쨌거나 점점 실물 경제 지표들이 적신호를 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 미국 CPI 발표와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CPI 지수는 5월에 유가가 빠지면서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연준은 많은 인원들이 동결을 말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 채권금리의 상승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상승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음 주 동결이 되면 채권금리는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벌써 한 주가 이제 끝나가는데 다들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